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방송 찍고 이제 가게 문 닫고 가면 저는 휴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사실 아무 일정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뭘 할지. 이 말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라고 넘어갔던 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떠오른 김에 말을 할게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때 이준석이 인터뷰를 한 거 보고 이제 너무 화가 났던 지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준석이 자꾸 노무현 정신을 자기가 뭐 있겠다, 뭐 존경한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노무현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행보, 정치적 입장, 정치하는 방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편에 있는 게 이준석입니다. 가장 강조하셨던 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자의 보호와 통합입니다. 근데 성소수자 탄압하고 여성 탄압하고 장애인 탄압하고 노인 탄압하면서 정치하는 놈이 노무현 정신 들먹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날 인터뷰하는 걸 하시는 걸 보면 울음이 나는데 눈물을 삼키면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심정이 이해가 되죠. 저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 나오면 제가 그걸 잘 안 봐요. 가끔 보긴 하는데 잘 안 봐요. 이유가 뭐냐면 보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조금 목이 메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생각이 나면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가지고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저보다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울먹이는데 눈물을 참고 곱씹으면서 겨우 인터뷰를 하십니다. 이준석 인터뷰할 때요, 얼굴이 오만상 찌푸리면서 울거든요. 근데 그 우는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눈은 안 울고 있어요. 눈물도 안 나요. 근육만 울고 있어요. 근육으로 쥐어짜고 있어요, 울음을. 그 꼬라지가 나 너무 보기 싫은 거야. 한참 지난 일이긴 한데 이걸 짚어야지를 내가 한 4번, 5번을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까먹어가지고, 까먹을 만도 하죠. 워낙에 미미한 영향력이고, 지금 이준석 제명하라는 청원이 지금 몇 명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36만 명 돌파했거든요. 의원직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고, 사장남전동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제 조롱을 하고 있냐면, 아마 제명안 통과되는 것보다 체포동의안 통과되는 게 더 빠를 거다. 그거나 걱정하라라고 이제 조롱할 정도니까 지은 죄도 있는 것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언급할게요. 이준석 언급한 김에, 이준석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 이준석 언급한 김에 허은하 전 대표를 저는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인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제가 잘 몰랐다라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없든지 일을 잘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상대당 안티하고 네거티브 하는 거만 계속 떠들어대면 TV에 자주 나오거든요. 청문회에서도 정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면 쇼츠가 안 나와요. 상대방 네거티브 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나 정치인에 대해서 막말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해야지 TV에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허은아는 그런 건 안 했다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허은아 전 대표의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지지 연설을 들어보면 연설을 정말 잘해요. 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다.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하고 전 의원님하고 허은하 전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요즘 허은하 전 대표 굉장히 바빠요.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통 허은하 전 대표 이제 그 방송에 부르면 주로 이제 그 방송에서 맡기는 역할이 이준석 까는 건데 예전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가 같이 어디였지? 매불쇼였나 어딘가 나와가지고 뉴스공장이었나? 이렇게 지역을 다니고 하다 보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 민주당은. 그리고 그래서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힘은 드는데 즐겁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알아주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참 따뜻한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 이제 대선 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당원들이 안아봐도 되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괜찮냐, 우리 당으로 너무 잘 오셨다, 너무 따뜻하게들 대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역사상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두 분 잘 오셨고 김상욱 의원님도 잘 오셨고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허은하도 그렇고 아마 네거티브를 했다면 제가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준석한테 개인적으로 고마운 건 허은하를 내쫓아줬다는 거, 김용남을 스스로 나올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은 아주 큰 두 분의 자산을 얻게 됐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나이도 있고 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해서, 그리고 유튜브 하도 여러 군데 나오셔가지고 돈도 잘 벌어가지고 23대 국회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은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구를 가지셔서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은 특검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내각에 들어가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23대 출마하는 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겠네. 다음 총선이 3년 정도 남았나? 3년 조금 안 남았네. 그 정도면 뭐. 자, 여튼 그 김상우 의원님, 뭐 허은하 전 대표님, 김용남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역할 앞으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을 했는데,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온다 그랬을 때 민주당 당원들이 죄송합니다, 불편했던 게 뭐냐면, 김상욱 의원 지역구가 울산의 전운수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전운수 위원장은 총선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눈물겨웠어요. 그때 뉴스공장에서 후보들 나와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 구독해달라고 해서 구독자 올리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그 구독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극우 유튜브 클릭도 안 합니다. 검색도 안 합니다. 뜰까봐.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딱 두 분 구독을 했어요. 한 분은 전현희 의원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전은수 위원장님입니다. 전은수 위원장 선거운동하면 에너자이저도 그런 에너자이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절하고 다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절하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운동원들 줄 세워놓고 막 달리기 하고 방방 뛰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내가 그걸 보고, 아, 이분은 내가 마음 같아서 난 진짜 울산 올라가가지고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렸는데 구독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은수 위원장님은 제가 아직도 그 채널은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호 의원이 오면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럼 전은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김상호 의원 같은 분이 오시는 건 좋은데 그럼 전은수 위원장님 어떻게 되시는 거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말끔하게 씻어진 게 지역구를 용산구로 두고 서울 용산구로 두고 서울시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용산구 위원장은 누구지? 그걸 모르겠네. 용산구 지역구 위원장 알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튼 대선 기간 영입한 세 분에 대한 이제 짤막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그 이외에도 당에 이제 원로 역할을 해주실 윤여준, 권오울 공동선대위원장님도 이제 괜찮고요. 합니다. 근데 윤여준, 권오울은 진짜 저분들하고 한 지붕을 쓸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엄청 깐족거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오민시가 뭐더라? 50 넘어서 민주시민 된 시장주의자라 그랬나? 오민시 김용남 전 의원님 환영합니다. 김상욱 의원님도 초선이지만 제가 상임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챙겨보는 상임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의정활동을 제가 지켜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풀 영상을 보는 상임위 회의가 이제 과방위,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운영위, 이건 제가 무조건 챙겨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들이 대부분 짧으면 7시간, 길면 11시간짜리 영상이거든요. 청문회나 뭐 대정부 질의나 이런 풀 영상이. 근데 그거 다 듣는데 3시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는 게 일단 그 시간 중에 정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밥은 먹고 해야죠. 그리고 툭탁툭탁 싸우다가 또 정회하고. 그래서 정회 시간을 일단 다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1.5배속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쓸데없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넘기면 3시간 남짓이면 11시간짜리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임위는 제가 다 챙겨보는데 김상욱 의원님은 거기에 다 안 계세요. 상임위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리고 가끔 이제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응답 나오면 국토위도 듣습니다. 여튼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렇지? 제가 그 진보 유튜브에서 광고 자주 하는 청기약 또라지 진액을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걸 다 먹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훨씬 낫던데 또 사야 되겠어요. 여튼 그러하고요.
세 분에 대한 제 짤막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뉴스는 뭐가 있냐면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생소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온 두 가지 정보 중에서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일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가?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수통 검사 출신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3년 동안 그놈의 특수통 검사 출신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또 특수통 검사를, 그것도 지금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면 어떡하냐. 저것도 검찰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검찰 개혁 또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게 우려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려가 저는 일견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모르고 하셨을까? 저는 알고도 이유가 있는 임명이라고 그냥 일단은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믿고 싶은 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오늘 9일이니까 4, 5, 6, 7, 8, 9, 6일째입니다. 벌써 발목 잡으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인물이 아니다 싶으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자르면 돼요. 그냥 뭐 청문회를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자리니까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하시겠죠. 만약에 알아서 안 하시면 우리는 또 응원봉 들고 청와대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갸우뚱만 하고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제가 일요일이 되면 유튜브를 이제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언론도 기사가 그닥 많이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들 중에서 내가 안 들은 것 중에서 이제 흥미가 가는 것들을 몇 가지 듣습니다. 일요일에. 예를 들면 뭐 스픽스라든지 새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은 되도록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 죄송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즐겨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영희 TV하고 최강욱 TV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구독자가 뭐 10만, 50만 다니니까. 그래서 최강욱 TV를 들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최강욱 TV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님이 검찰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으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서는.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도 그 집 애기 돌잔치도 갔다 그러잖아요.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밥하라 그래가지고 밥도 먹이고. 뭐 김영남 전 의원님도 그렇고, 뭐 여튼간에 검찰 쪽으로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걸 들었는데, 일단은 최강욱 전 의원님은 우려하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최강욱 전 의원님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쓴소리를 할 일이 있는데 참으실 분은 아니니까. 저는 왜 갸우뚱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대통령님한테.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님 하면 글자가 4글자 너무 기니까 통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통님. 굉장히 정감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전두환까지는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고요. 대통령 각하를 대통령님으로 바꾼 게 노태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때 이제 자기가 뭐 죄송합니다. 그 선한 인상을 무기로 해서 보통 사람이라고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저도 어렵지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항상 TV에 나오면 이랬어요. 나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나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했었어요. 노태우가.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뇌랑 공동정범의 이미지를 보통 사람의 이미지로 상쇄시키려고 당선이 됐으니 대통령 각하에서 대통령님으로 각하 호칭을 없앤 게 제 기억으로 노태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1992년인가? 아니구나. 1987년이구나. 1987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2025년에는 통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통님으로. 되게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측근들이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그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아재 개그, 썰렁 개그를 배우셔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 하신다고 주변에서 미치려고 그런다던데. 하여튼 대통령실은 이런 유머러스한 분위기일 것 같지만 다들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도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것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본인이 그러하다 보니 본인의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은요,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TV 뉴스 화면 잘 보시면요, 하루하루 달라요, 그분들 지금. 그리고 강효정 대변인은요, 본인 SNS에 원형 탈모 왔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하루빨리 상황이 수습될 거고요.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더 나빠질 게 있나 싶은 경제는 빠른 속도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도 지금 요즘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일하는데 별로 신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도 줄였고 했거든요. 직원이 1명 반 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은 일단 이미 줄였고 또 한 명을 더 줄였다가 6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뽑았으니까 아홉 명에서 7명 반이 됐네요. 근데 조만간 10명, 11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요. 이 말 여기까지 안 듣겠지? 악플 다는 애들 들으면 안 되는데, 걔네들 이민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랑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전했던 정보가 이거였어요. 아니, 극우 유튜브 보는 애들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는 건 좋은데 뭘 자꾸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내용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동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나 동호가 누군가 했는데 대통령님 영식 성함이 동호라면서요.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그런데 관심 안 가지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누구든가 말든가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뭐 어디서 뭘 하든지 관심 없어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나한테 맞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냥 그랬어요. 너네가 보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뭐 베네수엘라가 되든지 캄보디아가 되든지 저기 짐바브웨가 되든지 할 거고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거고 나라 중국에 다 갖다 바칠 거고 중국 때문에 뭐 나라 대한민국 환경 다 파괴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주장하던데 그거 다 맞으니까 그거 다 맞으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민 가야지. 저는 김문수가 당선될 확률이 0%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김문수가 당선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전 이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당선되면 전 진짜 이민 가야죠. 어떻게 살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건데, 김건희가 돌아오는 건데, 그런 나라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이민 갈 겁니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 김문수가 또 나온다. 혹은 정광훈과의 후보가 또 나온다. 근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저는 그때도 이민 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단 하루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있잖아요. 태국. 난 태국 가야지. 여튼 나도 너네 쪽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민 갈 거니까 너네 지금 빨리 이민 가. 너네는 빨리 그 공산화되고 망하고 환경도 파괴되고 대통령 비판하거나 민주당 비판하면 드럼통 들어가는 그런 나라 됐으니까 그런 나라 될 거가 아니고 그런 나라 됐어. 그러니까 가. 빨리 가. 나는 그런 망하는 나라에 나도 같이 망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 알파벳 주식 전량 매도해가지고 대한민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 카카오페이에 일단 좀 쓸 돈이 있어가지고 빼두고요. 카카오페이에 그 요일을 지정하면 일주일에 얼마씩 내가 설정하면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종류를 쭉 살펴보다가 친환경 에너지 테마 펀드에 저는 매주 화요일에 5만원씩 자동 투자가 되는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천까지 아직 듣는 거 아니지? 야, 그거 유튜브 듣는 애들 지금부터 귀 막아라. 코스피 5천으로 올려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2배거든요. 지금 주가에. 사실 제가 올 초쯤부터 생각만 하다가 한 2~5달 전에 제 친한 동생 중에서 보험 설계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연금보험하고 치매 및 간병비 보험을 2가지를 들려고 했었거든요. 연금보험 필요 없습니다. 연금보험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는 대한민국 펀드에 투자할 겁니다. 여튼 지금 내각 인선이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계속 발표가 될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들었는데 까먹었다. 어디로 간다 그랬는데 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내각 인선이 굉장히 발빠르게 하지만 한꺼번에는 이렇게 발표를 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한 4명에서 6명 규모로 매일매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있을 인선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너무 많아요. 인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더 좋은 거는 국회 안에도 인물이 많지만 그 원외에도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경수 전 도지사부터 해가지고요.
그 뭐 9월이 돼야지 임명직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최강욱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당 외 인사 중에서도요, 김종대 의원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안 될 건 알았지만 유시민 작가님,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이제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지칭할 때 유시민 작가라고 부른 게 내가 한 2, 3년 되나? 유시민 작가님을 언급할 때 저는 꼭 유시민 전 장관님이라고 호칭을 붙였어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 임명직도 안 할 거다, 선출직도 안 할 거다, 나는 어영 언론이 될 거다, 그리고 작가가 될 거다 하는데, 나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이제 정치를 안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운명처럼 이걸 받아들이고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를 나도 전혀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님도 운명처럼 정치가 본인에게 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왜 아직도 기억을 하냐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 전 장관님 다시 돌아오시라. 유 전 장관님 다시 돌아오시라.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손석희가 유시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면 정말 게임 끝날 건데, 이런 생각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속에서 놓아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2, 3년 전쯤에 저분은 내 마음속에서 놓아드리는 게 맞겠다. 유 작가로, 어영노조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어영 언론으로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저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니 그냥 저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드리지 않았다면 이번에 국무총리직 제안을 거절하신 게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실제로 국무총리직 제안을 유시민 작가님에게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 작가님의 그 입장이 워낙에 이제 강해서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님에게 이제 그 자리가 돌아간 거죠. 근데 참 아쉽긴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인 나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그냥 너무 사이다예요. 그런 나라가 온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긴 한데, 저는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 입장이나 이제 스탠스가 워낙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이번 한 주는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또 한동안 그 방송을 준비할 때 이제 큰 틀에서의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정리해서 방송을 하고 대본 준비를 안 했어요. 대본이래봤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뉴스를 전해야지 해서 그 뉴스에 키워드 몇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드릴 소식별로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두면 키워드를 보고 이 뉴스가 있었지 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전해드리고, 그 기사에 대한 제 논평이나 의견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아마 이번 한 주는 뉴스가 쏟아질 것 같아요. 두 가지 뉴스가요. 하나는 인성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란 수사 관련, 김건희 수사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소환 조사를 또 받으러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하면 그 관련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아, 하나 더 있구나. 리박스쿨 관련. 여튼 그래서 이번 한 주 언론 보도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화요일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방일이에요. 근데 화요일 휴방이 겁이 나는 게 수요일에 월화 소식을 내가 다 모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보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될지, 저 그래서 사실 조금 겁이 납니다. 여튼 지금 이제 시국은 그런 시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제 월요일 한 주 시작 잘 하시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걸린다고 하죠. 저도 그런 직업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 22년 넘게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했는데 남들 일할 때 자고,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퇴근했거든요. 학원 때려치우고 나면 그 생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술집 홀이 뭐 죽겠어요 진짜. 전생에 뱀파이어였는지 뭐 햇빛 보면 죽는 전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언제 평일 아침에 일하고 출근해서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참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튼 여러분은 한 주 시작하시는데 힘내시고, 저는 오늘 휴무이니까 이 방송을 끝내고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